우리나라 둘러싼 치열한 외교 상황을 명쾌하게 정리하고 분석하는 시간입니다. 외교전쟁. 외교부 전략기획관 지내셨습니다. 가톨릭대 국제학부의 마상은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주 수요일에 단독 보도가 좀 꽤 여러 곳에서 나왔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그동안 지지부진됐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협상 막바지로 왔고 네, 최종 타결 앞두고 있다 이런 보도들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 저희들도 목요일 날 이거 좀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닌지 또 섭외를 또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계속 그랬는데 지금까지도 전혀 지금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우선 여쭤볼게요. 첫 번째는 보도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은 그 보도에서 알았다고 하는 그 책임 실무자가 누가 있을 텐데 그 사람이 그냥 좀 설레발을 핀 것인지 좀 아니면 정말 실무진 쪽에서는 협의가 됐는데 미국으로 가져갔더니 이게 그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안 된다고 했던 것인지 어떤 걸로 보이세요? 네, 제가 본 대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제가 예, 이제 뭐 현장에서 본 건 아니어서 네. 이제 좀 언론 보도라든지 이런 걸 좀 살펴보니까 우선은 그 정은보 협상단 대사께서 그 31일에 협상이 막바지 단계에 있다 이런 이제 언급을 하셨고요. 그러니까 이게 네. 정부의 공식적인 언급이라고 봐야 될지 좀 그래도 비공식적이라고 봐야 될지는 좀 경계가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막바지 단계에 있다 그랬지 이게 뭐 타결됐다 그랬던 건 아니었던 거로 확인이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언급에 대해서 이제 청와대에서 뭐 그래도 진전이 있다라는 정도의 이제 확인을 이제 비공식적으로 해줬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정부 쪽에서 뭐 4월 1일이나 2일 뭐 아마 한국이나 미국이 이제 서로 다 그 깨어 있는 시간대쯤에 뭐 좋은 소식이 있을 거다라는 뭐 이런 그 언급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거의 다 됐구나라는 그런 심정을 갖고 이제 언론에서는 그 보도를 할 수 있는 네. 뭐 그런 상황이 됐던 것 같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우리 정부가 다 됐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이제 잘못이었냐 하는 이제 문제는 남는데 네. 그거는 좀 앞으로 좀 나중에 좀 따져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4월 1일부터 그거였잖아요. 지금 무급휴지. 예. 이게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3월 31일쯤에 진척이 있었고 곧 발표가 날 것이다라는 기대가 좀 있었어요. 그러면 그리고 나서는 지금 벌써 목, 금, 토, 일 한 4일 정도가 흘렀는데 여전히 타결이 임박된 겁니까? 아니면은 그냥 다 안 된 겁니까? 우선은 좀 진전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이제 1년 단위로 이제 협상을 하는 걸로 이제 바뀌었었다가 이제 다시 그거를 과거와 같이 예전과 같이 이제 5년 단위로 협상을 한다. 그런 보도가 나왔었죠. 이런 그 합의 뭐 등등의 이제 어느 정도 그리고 한미 간의 총액 분담금 총액과 관련된 그런 진전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진전이 중간 단계의 진전이었는 건지 그러니까 최종적인 최고 결정권자의 사인까지 받아낼 수 있는 그런 거는 분명히 아니었던 걸로 이제 판명이 된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좀 애매한 상태인데요. 진전은 있었지만 이게 끝난 상태는 아닌 거. 네. 이 정도로 지금 와 있다. 이렇게 뭐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추측성으로 나온 것은 지금 현재 1년마다 갱신하게 돼 있는 협상 시점을 5년으로 늘리는 것. 그리고 금액을 1조에서 우리는 1조, 미국은 5조 정도 얘기를 했다가 그게 10%에서 30% 정도 증가해서 1조를 기준으로 해서 네. 그 정도로 타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전망들이 꽤 나왔었는데 지금 보면 미국 쪽의 반응을 좀 보면은요. 방위비 협상은 진행 중이고 결코 끝나지 않았다. 이게 미 국무부 클라크 쿠퍼 차관보의 발언입니다. 이건 우리 정부의 발표와는 좀 상반된 것 아닌가 싶기도 한데 외교적인 수사로 보면 어떤 거예요? 우리 정부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식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발표를 한 거는 아니라고 일단 봐야 될 것 같고요. 정은보 대사가 말씀하신 게 이제 공식적인 발언이었는지 아니었는지를 좀 따져볼 필요는 있겠는데요. 근데 그것도 협상이
뭐 막바지 단계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뭐 타결이 됐다 이렇게 얘기했던 건 아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정부 입장이 뭐 이게 이제 끝났다라고 얘기를 했던 건 아닌데 아무튼 그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 정부 그리고 우리 언론 보도 나오고 한 이틀 있다가 그 미국 그 국무부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그거 아니다라고 이제 부인을 했다라는 점이죠. 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제 협상이 이제 안 끝난 상태인데 말하자면 이제 지금 이제 확인이 된 거는 어떻게 보면은 미국 협상 측 입장에서 보게 되면 네. 이게 한국 측이 혹시 이걸 기정사실화 하려고 언론 플레이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게 지금 완전히 다 끝난 건 아닌데 이거 밖으로 나가가지고 거의 뭐 끝난 것처럼 이제 그 한국에서 얘기를 해버림으로 인해 가지고 이거를 그냥 기정사실화 해버리는 굳히기 하려는 혹시 뭐 그런 건 아니라고 보진 않았을까 하는 그런 추측도 좀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일단은 공식적으로는 그거 아니다라고 굉장히 강하게 부인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 약간의 좀 그 불쾌한 기분까지도 살짝 내비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하는 추측은 좀 있습니다. 뭐 확인은 해볼 수는 없는 사실이었고요. 뭐 싸움 말고 흥정을 붙여야 되는 거고 협상은 계속해서 좀 붙여야 될 것 같은데 우선 지금 드러나온 이게 뭐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준을 좀 삼자고 한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10%에서 한 30% 정도의 인상 그리고 1년 계약을 5년 단위로 합의했다는 거. 이 알려진 정도의 합의 내용이라 그러면은 상당히 괜찮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최근에 와갖고 최근 협상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주장했던 내용들이 상당 부분 반영이 된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만족스럽다고 봐야겠죠. 그 기존에 미국은 뭐 5배 인상을 했다가 그게 뭐 6조 정도 됐었고 좀 줄여서 1조가 줄어서 이제 5조 정도를 제시를 했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최종 타결 금액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오랜 시간 버텨왔던 미국입니다. 12월 말까지의 협상 시간을 지금 넉 달이나 지금 넘긴 상황인데 이런 수준에서의 수치가 나오는 배경은 또 어디 있다고 보세요? 글쎄 뭐 이게 잠정 타결이 된 걸로 알려졌다가 다시 이제 아니라고 지금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떤 그야말로 양보가 있었는지 하는 거를 지금 얘기할 수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양보가 적어도 실무선에서 있었다라고 본다면 그렇게 전제라고 본다면 뭐 일단은 우리가 뭐 기여하던 바 특히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우리의 기여를 상당 부분 인정한 측면이 있다. 뭐 몇 가지가 있을 텐데요. 우리가 이제 미국산 무기 구입을 상당 액수를 하고 또 그걸 이제 확대하는 그런 계획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지금 미국과의 이제 무역 관계에 있어서 이제 흑자를 상당히 보고 있었는데 흑자 폭이 이제 상당히 또 줄고 있는 그런 상황도 있고요. 또 우리가 최근에 이제 호르무즈 해협에 이제 뭐 독자 파병을 했습니다만 하여튼 미국의 요청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부응을 했던 측면도 있고 뭐 또 주한미군 기지 반환 문제가 있는데 거기 이제 환경 정화 비용이 상당수가 있는데 용산이라든가 그렇죠. 그거를 이제 우리가 그냥 하겠다. 뭐 미국하고 이제 그렇게 협상하고 그러지 않고 우리가 그냥 그걸 하겠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미국 측의 비용을 상당히 줄여준 셈이 있습니다. 뭐 이런 것 등이 이제 미국 입장에서 봐서는 좀 긍정적으로 고려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이제 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청와대에서 이제 뭐 비공식적이지만 얘기를 이제 했던 것이 코로나 바이러스 유포 관련된 대응에서 한국이 이제 우리 대통령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제 정상 간의 통화를 하면서 우리 측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측에 대한 지원을 요청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뭐 이런 것들도 뭐 상당히 이제 뒷배경, 그러니까 백그라운드에서 협상을 어느 정도 타결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최종 타결 사인이 나려면 이거는 미국 백악관에서 승인이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보도들 보면은 코로나19의 뭐 진단 키트라든가 마스크라든가 뭐 음압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 우리가 좀 이렇게 수출을 해주고 지원을 해주면 거기에 대해서 큰 고마움을 느낄
느낀다는 뭐 이런 보도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또 보면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방위비 분담금 관련해서는 뭐 백악관 쪽에서도 약간 좀 비토를 놓는 것이 아니냐 이런 또 분석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걸 다 별개로 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백악관 쪽에서 이 협상안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는 것인지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 이전에도 이 문제에 관련해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결국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이거를 판단하느냐 문제 아닌가 싶고요. 거의 예측하기 쉽지 않죠. 그 트럼프 대통령의 글쎄요 그 이제 대통령 되기 전에 이제 썼던 그 뭐 협상의 기술, art of the deal 뭐 이런 그 거래 기술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텐데 이런 네. 그걸 보게 되면 본인이 이제 그 부동산 그 사업을 하면서 뭐 무수한 그 협상을 했고 거래를 했고 이런 거를 하는 그 나름대로 굉장히 그 많은 기술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다른 국가와의 그 정부 간 협상에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트럼프 대통령이 예. 끝까지 가서 사인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판을 뒤집고 네. 또 그럼으로써 협상에 있어서 우위를 선점하려고 하고 또 그 뭐랄까 협상을 둘러싸는 그 뭐 서사라고 그럴까요? 그 네. 어떤 그 내러티브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이것을 또 만들어가면서 이 협상의 판을 조성해 가고 예. 그런데 상당히 이제 능수능란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그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가 그런 그 협상에 있어서의 또는 거래에 있어서의 달인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점을 그 결코 그 좌시하거나 무시한 상태에서 협상을 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지난해 그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있을 때 언론 쪽에서 상당 부분 근접했다더라 주말에 타결 예정일 것이다라고 했다가 그게 다 어그러진 적이 꽤 있었어요. 여러 번 있죠. 그런 전례를 비춰보면은 이번에도 좀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렇죠. 이번의 경우에도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역시 그 핵심적인 변수였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 보도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제 폼페오 장관하고 국무장관하고 이제 에스퍼 국방장관이 그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러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이제 이 말하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갖고는 안 된다라는 그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다라는 게 이제 보도 내용인데요. 그 뭐 사실 여부는 제가 따져볼 수는 없습니다만 그 사실일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역시 그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거를 다시 한번 판을 흔들면서 본인이 원래 그 주장했던 수준으로의 그 딜을 그야말로 만들고자 지금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앞으로 어떤 전략을 좀 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임해야 될까요? 그 몇 가지 있을 것 같아요. 그 협상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한 세 가지 정도 이제 요인들이 작용을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는데요. 우선은 그 우리가 목표로 하는 그것을 얼마나 굳은 결의를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그걸 달성하고자 하느냐 하는 그 결의의 문제가 있습니다. 저 상대방이 협상하는 상대방이 대강 이 정도 해주면은 합의를 할 것 같아 하면은 그 정도로 맞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의를 다지는 방법이 있는데요. 뭐 몇 가지 있을 텐데 좀 위험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과연 또 두 번째 요인이 이제 대안인데요. 이거 아니면 다른 대안이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동맹이라는 한미 동맹이라는 거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면 사실 우리 협상 입지는 상당히 좁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결의를 다진다 하더라도 그런 대안이 없을 경우에는 그것이 이제 좀 허풍으로 이제 비춰질 가능성이 있고요. 세 번째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우리를 도와줄 그런 그 말하자면은 좀 코알리션이랄까요? 이런 거를 그 구축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정부와 정부 간의 협상을 하지만 좀 협상을 좀 장을 좀 넓혀서 역외 협상까지도 좀 생각을 하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미국과의 그 방위비 협상을 하면서 지금 미국에 대해서 우리가 미국산 무기 구매를 지금 강력하게 지금 어필을 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보도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한다면은
우리가 미국산 무기 구매를 많이 하면 할수록 이득을 보는 미국의 그 방산업체라든지 그 내부에 있는 여러 가지 다른 지원 세력들과의 그렇죠. 연대. 예, 지원 세력들을 확보를 하고 예. 그들이 이제 그 미국 대통령에게 또 나름대로의 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끔 하는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게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와의 협상 결과가 선례가 돼서 뭐 일본 뭐 또 다른 이제 그 미국 동맹국들과의 협상이 쭉 남아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일이긴 합니다만 그 선례를 우리가 남기는 차원이 있으니 그 우리가 그 나라들과 어떻게 보면 좀 미리 접촉을 해서 네. 하는 것도 한 가지 좀 쉽지는 않겠습니다. 또 방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외교전쟁 지금까지 가톨릭대 국제학부의 마상은 교수와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